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두 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상스쿨의 탑2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속국이었다는 뜻을 나타내는 보물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보물이 발견되자 일본 내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보물은 일본 왕실에서 아주 귀하게 여기던 보물이라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또한 이 보물은 일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밝혀져 파장은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일본은 이 보물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 보물이 다시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과연 누가 공개했고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고대 한국인들이 건너가 만들어진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정면 유타대 명의교수는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전쟁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대 가야, 백제, 신라, 고구려 4개국이 서로 전쟁을 거듭하여 이 전쟁을 피해 한반도인들은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것이죠. 당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문화가 뒤지고 새로운 문화를 갈망하고 있던 때라 한반도에서 온 이주민을 후히 대접하고 환영했습니다. 한반도 이주민은 고대 일본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반도 이주민이 고대 일본에서 가장 현저하게 기여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정치였습니다. 당시 한반도 이주민이 정부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데 토착 일본인들보다 한문에 능통하고 학문적인 훈련을 거친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이주민과 그의 후손들은 외교에 정통했기에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해외 임무, 외교 문서 기한, 통역 및 번역, 문서 보관, 외빈 접견과 관련된 직업은 대부분 한반도 이주민의 몫이었죠. 이처럼 일본의 기틀을 다진 주인공은 한국인인 셈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의 문화재 6만 점 이상을 약탈하기도 했죠. 심지어 일본인들은 빼앗아간 한국의 문화재를 박물관에 보관하지도 않고 호텔 정원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일본 기업인 오쿠라 기아치로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복궁 자선당을 뜯어가 자기 집 후원에 세워놓는 등 조선 문화재 무단 반출로 악명이 높았던 인물입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청이 조사한 약 6만 점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개인 소장가들에게 흘러들어간 문화재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일본 국내청 등에 소장된 한국문화재 실태를 조사했던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최소 10만 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화재를 약탈해간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모습과는 다른데요.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는 약탈해간 문화재들을 박물관에 전시해 매년 엄청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일본은 항상 역사 왜곡을 해왔으니 그 사실을 숨겨야 하기 때문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사실을 숨기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전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의자왕은 신라가 당나라와 급격히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위기를 느껴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의 목화자단 기국이라는 바둑판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과 처음 수교를 맺을 당시 목화자단 기국을 마치 자신들이 만든 것인 것 마냥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의 생각보다 동양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당시 바둑판을 보고 이러한 물건은 조선에는 셀 수 없이 많다라고 말하며 정말 일본의 것이 맞냐고 묻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은 이 보물의 왕이 절을 한다며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주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돌아간 후 일본인들은 목화자단 기국에 대해 더욱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일본은 이 바둑판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유물을 자국의 것인 양 자랑을 한 것입니다. 먼저 일본의 왕들이 거의 숭배했던 목화자단 기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화자단 기국에는 서랍이 있는데 잘 보면 두 개의 서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닫이 장치를 설치해서 한쪽을 열면 반대쪽도 함께 열리도록 만들어졌죠. 무려 1400여 년 전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바둑돌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요. 상아를 하나하나 깎아 바둑알을 만들었는데 붉은색과 남색으로 염색 후 새 모양을 새겼습니다. 바둑알을 보관하던 통도 은판을 코끼리 모양으로 오려 붙인 장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둑판은 애초에 일본의 것일 리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서양 과학자들까지 불러 감식한 결과 이 바둑판은 소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목화자단 기국은 일본의 것이 아닌 백제의 공예품이라는 것이 확실해진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인들은 경악을 멈출 수 없었으며 이미 미국의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한 후라 더욱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죠. 이에 일본에서는 그냥 한국이 일본에 바쳤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이 바둑판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렸는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꾼다면 더욱 우스워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일본 최고의 보물이 바로 한국의 백제가 내려준 물건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 돼버렸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속국이었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린 것이죠. 또한 이러한 사실은 세계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둑판을 받았으며 일본의 실제 권력자였던 쇼군은 이 사건을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에서는 일본이 한국에서 하사한 보물을 저렇게까지 소중히 지킨다며 일본의 충성심이 매우 대단하다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일본인들은 버리지도 못하고 전시하지도 못하게 되자 이 바둑판을 왕실 창고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버렸습니다. 따라서 일본에 의해서 백제의 유물이었던 이 바둑판은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한 채 숨겨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숨겨놨던 이 바둑판이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바둑판을 다시 꺼낸 주인공은 바로 일본의 국왕이었던 아키히토였습니다. 일본의 국왕이 일본의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인 유물을 다시 꺼낸 것입니다. 그런데 국왕 아키히토는 왜 목화자단 기국을 세상에 다시 꺼낸 것일까요? 아키히토는 일본의 전 국왕으로서 일본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국왕이었는데요. 지금부터 약 22년 전 자신의 생일에 자신이 백제 혈통임을 고백해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표시했습니다. 7세기 이후 시대에 따라 일왕의 권한과 위상은 달라졌지만 오늘까지도 일왕은 일본 국민으로부터 국가 상징으로 경애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 일왕이 갑자기 자신이 백제의 후손이라는 발언을 했으니 일본 열도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것입니다. 아키히토 일왕은 2001년 기자회견에서 어머니가 백제 무령왕 자손이라고 속일 본기에 기록돼 한국과의 인연을 느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2005년 사이판에 한국인 전몰자 의형지를 참배했고 2007년 도쿄의 지하철 선로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사망한 이수연 씨를 소재로 만든 영화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본 내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는데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그의 부친 히로히토 일왕의 잘못을 씻으려 전쟁 위령지를 잇따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일본의 실세인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반대자 역할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과거를 왜곡할 때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반성한다며 아베에 반대되는 언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일왕은 상징적인 의미이므로 실제 정치에서는 아무런 결정권도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러한 일본의 일왕의 말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 개편된 역사 교과서에서 또다시 역사 왜곡을 강행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고등학교 검정교과서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강제징용과 강제연행이 징용이나 연행으로 수정되고 일본군 위안부 등의 표현도 사실상 사용을 금지해 삭제된 교과서들입니다. 반면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요. 얼마 전 애플TV에서 공개된 파친코를 두고도 일본의 역사 왜곡은 계속되었습니다. 공개 전부터 파친코는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는 등 평단의 호평을 받았으며 영국 매체 BBC는 파친코에 별점 5점 만점을 줬으며 비평 사이트 IMDb에서는 10점 만점 중 8.4점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파친코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파친코는 첫 장면부터 1910년 일본은 제국을 확장하며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다라는 자막으로 시작되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게 가한 탄압, 강제징용, 관동대지진 학살 등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1980년대에는 일본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을 향한 현지의 차별 역시 자연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파친코가 그리는 제1한국인의 순환사가 역사 왜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친코의 기사에 날조 영화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다. 일본 정부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냈으면 좋겠다. 강제 연행을 한 적이 없다.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돌아가면 되지 않나. 아무도 말리지 않는데 왜 떠나지 않는 거지라는 등의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많았지만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는 파친코는 애플TV, 즉 미국 기업의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의 역사 왜곡은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의문인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을 두고 비난하기 바쁩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수십만 명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에 의문을 표하며 K방역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일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중증화가 적은 오미크론 변이 특징과 음식점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현재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이 현재 한국을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고 일본 네티즌들은 주장하는데요. 현재 일본 국민들은 후지산 폭발에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정작 일본 정부는 확실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대책을 발표해 일본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일본은 지난 3월 16일 동일 본대 지진이 발생했던 도쿠 지방에서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진도가 최대 6강에 달했고 도쿄에서도 2에서 3분의 긴 시간 동안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돼 많은 일본인들이 동일 본대 지진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2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200만 호 이상의 주택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신칸센 열차 탈선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용 후 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악몽을 겪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일본 국민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후지산 폭발 경고가 다시금 불거진 것인데요. 후지산은 원래부터 폭발 경고가 계속됐지만 올해 초 후지산 바로 옆에서 지진이 나며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활화산인 일본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역시 당장 올해 폭발할 수 있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분화 시 도보 피난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후지산은 문헌 기록이 남아있는 781년부터 총 17차례 분화했습니다. 가장 최근 폭발한 것은 1707년으로 300여 년 전입니다. 시즈오카 경제연구소는 300년간 분화하지 않아 언제 분화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민간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 피난 계획의 조기 개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즉시 피난 대상이 될 주민은 80만 명에 달하는데요. 용암류가 3시간 이내 도달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11만 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7배나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피난 인파가 자동차로 이동할 경우 길이 막힐 수 있다며 도보로 대피하는 방안이 권고되고 있는데요. 이 방안을 놓고 일본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빨리 도망가야 의미가 있지 어떻게 도보 이동을 권고하냐며 이것은 마치 그냥 죽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지산 화산 방제 대책 협의회는 최근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용암류는 걷는 속도보다 느리다며 자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도보로 피난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화구에 가까워 화쇄류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8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즉시 차량 등을 이용해 피난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가와가츠 시즈오카현 지사는 지금부터 도보로 안전한 곳에 피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넓은 범위에 영향을 주는 화산재에 대한 대처가 앞으로 검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진 화산 예측으로 유명한 도카이대 해양연구소 나가오 도시아스 객원 교수는 후지산 주변에서 지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조만간 후지산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으로 올해 발생할 가능성도 제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마타 히로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 웅덩이의 상부 천장이 이미 무너진 상태로 사실상 분화가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는데요. 가마타 교수는 동일본 대지진 4일 후에 일어난 후지산 직하 지진을 통해 마그마류의 천장은 이미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지산 분화가 대기 상태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현재 같은 상태에서 대지진이 일어나 후지산 지하 마그마류가 다시 크게 흔들리면 이는 곧바로 분화를 촉발하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후지산의 대규모 분화를 가정할 경우 100km 이상 떨어진 일본 수도권은 즉각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지며 화산재는 편서풍에 실려 동쪽의 도쿄를 뒤덮게 됩니다. 후지산 분화 후 화산재가 도쿄에 닿아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데는 3시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 시간이면 도쿄 지역 철도망의 대부분이 마비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예로 도쿄의 경우 시내의 화산재가 2cm 정도만 쌓여도 자동차는 타이어가 헛돌아 움직일 수 없게 되며
화산재가 1cm 이상 쌓이면 송전 설비를 덮을 수 있는 만큼 대규모 정전 사태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 고베대학 다스미 요시유키 교수는 후지산의 폭발로 인해 일본인 1억 2천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관계부처에 따르면 도쿄와 주변 수도권이 마비되고 최대 2조 5천억 파운드 한화로 약 4천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이번 폭발 경고에 더욱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3월 2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65km가량 떨어진 탈화산이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필리핀의 탈화산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은 후지산의 폭발을 야기시키는 게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후지산 북은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징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미국 국립기상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표면의 기상 상황을 제공하는 어스널스쿨 연구소 사이트에 따르면 후지산이 위치한 일대만 빨갛게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후지산 부분의 일산화탄소 수치가 높다는 뜻인데요. 후지산 동쪽으로 일본 최대의 공업지역이 연결돼 있긴 하지만 한국 대표 공업지역인 광양, 포항, 울산 등은 평범한 수치인 것을 보면 후지산 일대의 수치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본은 올해 초 발생한 통가 해저 화산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통가 해저 화산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에서 크고 작은 화산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니칸 겐다이는 지난 1월 규슈 가고시마현 스와노세지마의 미타케 분화구에서 지난 25일까지 한 차례의 분화와 7차례의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스와노세지마는 가고시마현 도시마무라에 있는 화산섬입니다. 폭발 당시 분연이 상공 1.4km까지 치솟았고 분석은 남동쪽 800m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도쿄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화산 후쿠토쿠 오카노바에서 100년의 일본꼴로 일어나는 수준의 화산 분화가 발생해 분석이 방출됐습니다. 이에 니칸 겐다이는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화산 가운데 10% 정도가 일본 열도에 존재하고 있다며 그동안에도 활화산 활동이 드문 것은 아니었지만 통가 해저 화산 분화가 일어난 직후에 발생한 만큼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통가의 화산 폭발은 인도 호주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태평양판 경계에 있는 일본 열도의 화산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화산 폭발에 따른 자극으로 일본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다카하시 마나부 리스메이칸대 환태평양문명연구센터 특임 교수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과 맞물리면서 최근 사쿠라지마와 스와노세지마의 분화를 일으켰고 지난해 8월 발생한 오가사와라 제도 분화도 같은 원인이었다며 이를 유발한 것은 통가 해저화산 폭발을 유발한 태평양판의 지각 변동인 만큼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필리핀판 지각의 향후 추이인데요. 필리핀판 위에 후지산, 하코네산, 아시타카산, 이즈오시마 등 일본의 대표적인 화산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의 위험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지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뻔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오염수를 보관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 중 1기가 지진의 영향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도쿄전력은 위치 이동이 확인된 탱크에서 누수가 없었으며 오염수를 보관하는 다른 탱크의 수위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는데요. 한편 일본은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 위한 방수구 해저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1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다음 달 중순부터 해저터널 출구 부분에 해당하는 방수구 해저 공사를 시작해 내년 봄부터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오염수 방류 반대는 주변국들뿐 아니라 일본 어민단체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어업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방침을 결정한 후 정부와의 거리감은 그대로다고 밝혔고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 노자키 테츠 회장 역시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출되기 때문에 계속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국민들이 두려움을 겪어도 안심할 만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국제사회에도 엄청난 피해를 줄 오염수 방류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